자, 바로 오늘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자, 삼선 의원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과연 이 꽉 막힌 지금의 정국에서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일단 당선 소감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원내대표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원래 제가 따뜻한 사람인데 정치하면서 조금 저의 천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늘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거나 또 다시 차갑게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탈색해서라도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의원님, 사실 지금 정국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건 정말 큰 짐을 물려받는 건데,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뭔가 개혁에 대해서 뚝심이 굉장히 강한 동시에, 그리고 네. 포용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유연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좀 이력을 살펴보면 삼선 의원이세요. 그 18대 빼고 17, 19, 20대 구로 갑에서 쭉 지역구를 했고요. 그리고 뭐 18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그 선대 본부장도 지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패스트트랙 때문에 완전히 여야가 지금 그렇죠. 갈라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카운터파트가 나경원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를 싸울 땐 싸우고 또 품을 땐 품고 이렇게 유연성을 가진 그런 원내대표로서 좀 기대가 큽니다. 풀어주셔야죠. 정치라는 축구장에서 미드필더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 정치판에서의 미드필더 하면 어떤 역할을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중원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 그러니까 중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저도 이 세 명의 후보들이 이제 언론들이랑 인터뷰한 걸 좀 봤는데, 네. 이인영 원내대표, 당신 후보였죠? 당신 의원이었어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보면 조금 그래서 청와대와 약간의 거리를 두려는 느낌? 아하.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와대를 뒷받침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더를 주시면 그거를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당은 당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들, 네.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치할 것을 협치해야 된다는 얘기, 네. 이제 실적을 낼 때가 됐다, 내년 총선은 당이 주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로 봐서, 그래서 아마 이제 미드필더가 되겠다는 얘기는 약간의, 그러니까 하는 쪽에 일종의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한쪽이 우클릭인 거죠. 네. 개혁성과 선명성보다는 이제는 조금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그래야 내년 총선을 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여서 네. 향후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될지 네.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쨌든요, 1차 과제는 한국당을 설득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지금 임무일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야속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대표님 조금 야속합니다. 그 우원식 대표께서 물려주셨던 그런 정세는 우리 그 후임 원내대표들한테는 안 물려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강력한 이렇게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디서 평가할 때 페널티 에어리아 바로 직전에서 프리킥을 얻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작전을 잘 짜서 마지막 골까지 연결시킬 건가, 이런 게 우리한테 남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우상호 대표님, 우원식 대표님, 홍영표 대표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비유를 다 스포츠에 지금 비유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뭐 라디오에서는 또 농구에 비유를 했다. 하이포스트, 로포스트. 네. 당대표는 하이포스트, 원내대표 로포스트, 뭐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속함까지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오늘 임기를 마치게 된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취임 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대화가 없었던 점을 가장 아쉽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이런 법들은 처리하면서 또 이렇게 여야가 뭐 정치적으로 그 입장이 달라서 싸우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처리하면서 왔는데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나경원 대표하고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단 한 건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국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정말 난감했거든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국회가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후임 원내대표한테 넘겨줘야 돼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후임 원내대표한테도 미안합니다. 이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다른 당들과 조율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사이가 어떠냐,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당락의 주요 변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네. 정치권 여의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축에 속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왜냐하면 야당과는 협상해야죠. 청와대에 개혁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청와대와 야당과 여당 사이에 잘못하면 끼인 신세가 되거든요. 어디 가서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패스트트랙 막힌 전국을 뚫어낼 수 있는 변수가 하나가 5월 8일 새 원내대표다. 네. 그럼 원내대표 되는 경우에 이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율을 해서 네. 이 막힌 전국을 뚫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뚫기 위해서 야당한테 다 내주면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다 내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청와대에서 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거고 당 지도부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가장 힘들고 가장 파워도 있지만 불쌍한 자리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그럼 궁합은 어떨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궁합은 어떨까요? 글쎄 뭐 두 사람이 사실 접점은 없죠. 그렇죠. 다 뭐 어쨌든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지만 나경원 의원은 고소공부에서 판사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전대부 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길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같이 활동했다는 것도 없고 의원을 하면서 여야 의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뭐 썩 좋다고 저는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여당 원내대표니까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말은 특검, 국정조사, 네. 패스트트랙 철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여당과 비타협적으로 맞서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운터파트로 이제 새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출범을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조금 좀 냉정하게 보자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출사의 변을 어떻게 밝혔냐면 황교안 대표가 무덤 속에 있어야 될 386 운동권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나는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전대협 총학생 회장 출신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기저를 깔고 결국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다르게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진보 꼰대의 이미지를 벗겠다. 그리고 나는 완전체다. 부드러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하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